대통령 후보를 전담 취재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마크맨에게 듣는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취재해온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당도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네, 일단 상임 중앙선대위원장은 박지원 대표와 또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했던 손학규 의장이 맡았습니다. 예. 공동선대위원장은 천정배 전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또 외부 인사 2명 포함됐는데요. 청근하 연세대 의대 교수, 김진화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코빗 이사 등이 선임됐습니다. 여기에 박주선 국회 부의장, 정동현 의원 역시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요. 아직 본인의 승낙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아무래도 소속 의원이 적은 정당 40석이거든요. 소속 의원이 적다 보니 의원이 거의 전부가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등에서 다소 사이가 멀어진 의원 역시 중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당 역시 내부적으로는 주요 보직을 두고 의견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당내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그리고 또 민주당 그 경선이 끝난 뒤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급등하는 추세 아닙니까? 국민의당 취재하다 보면 현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직접 나가보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취재 열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른바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지지율이 5%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안 후보의 일정을 동행 취재하는 담당 기자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 후보가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수십 명씩 따라오고 지지자가 몰려들어서 후보 얼굴을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일단 취재하는 기자 수가 늘었군요. 네, 상당히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안 후보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들어와 있는 그 채팅방에 보면은 한 2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됐으니까 국민의당 그리고 또 안 후보의 대선 캠프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관계자가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정책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안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인을 보고 정치하거나 지지율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정책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계속 정치하겠습니다. 또 이 경선 막판에 지지율이 급등을 시작했는데 그때쯤에는 안 후보가 직접 캠프를 찾아와서 언행에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혹시라도 모를 잡음을 차단하는 데 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도 늘고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자,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후보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상대 후보들이 지금 안 후보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공세에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공세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공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문제인데요.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연구 실적이 미흡했는데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하나는 안 후보가 지난 2014년부터 딸인 안설희 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도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요. 공개해서는 안 돼 재산이나 돈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예. 안 후보의 딸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도 상당히 좀 오르고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안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어제 안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예금 1억 1천만 원과 2만 달러짜리 자동차 한 대뿐이라면서 재산을 공개를 한 건데요.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디에도 안철수 후보의 딸의 소유인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건데요. 그동안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두 후보가 최근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쏠리면서 이제는 안철수 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이은 호남 이중대에 불과하다는 공세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박지원 당대표가 상황이 돼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예.
이 대구와 경북 보수층의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자신은 다른 후보의 지지자도 존중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태현 기자. 네. 어제는 또 사립유치원 교육자 대회에서 했던 안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이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어제 행사에서 병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설 유치원이 대부분은 공립입니다.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사실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안 후보는 현장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이라고 발언했는데 현장이 소란스럽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취재진이 이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해당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과정에 대해서는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네. 단설이라고 분명히 발음은 하는군요. 네, 단설이라고 분명히 발언했고 나중에도 계속 적극적인 해명을 이어갔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유치원에 등록해서 입학을 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병설이든 단설이든 어찌됐건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라는 비판이 학부모 사이에서 이어졌고요. 예. 또 교육자 대회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말 역시 어린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가 사립 유치원 교육자 대회 참석해서 그 참석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반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한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나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후보 측이 오해를 풀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